생활체육 탁구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 10가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탁구장이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생활체육 탁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뭘 먼저 배워야 하나요? 포핸드부터 해야 하나요? 백핸드부터 해야 하나요? 서브가 먼저인가요? 리시브가 먼저인가요? 드라이브만 배우면 고수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탁구장에 처음 가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멋지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서브가 휘어서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공이 다 넘어갑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탁구를 배우러 온 건지 마술 공연을 보러 온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탁구 기술은 무조건 어려운 것부터 배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드라이브, 치키타, 카운터, 역회전 서브만 쫓아가면 머리는 국가대표인데 몸은 아직 공 줍는 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체육 탁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름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 왜 중요한지, 초보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 기본 자세와 라켓 잡는 법. 첫 번째는 의외로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기본 자세와 라켓 잡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탁구장에 오면 바로 공부터 치고 싶어 합니다. 일단 쳐보면 되지 않나요? 네, 물론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라켓을 잡는 법이 불안하면 공도 불안합니다. 자세가 높으면 공이 빠르게 올 때 몸이 늦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으면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공이 아니라 상대 표정만 보게 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멋있는 폼이 아닙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상태입니다. 탁구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당장 좌우 어디로든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자세. 무릎은 살짝 굽히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라켓은 몸 앞에 둡니다. 라켓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공이 올 때마다 늦습니다. 라켓이 너무 옆에 있으면 백핸드가 막힙니다. 라켓은 무기처럼 쥐는 것이 아니라 도구처럼 잡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손목이 굽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공이 라켓을 끌고 갑니다. 초보자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켓을 죽도록 꽉 잡지 마세요. 라켓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본 자세와 그립은 재미없어 보이지만 모든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포핸드도 여기서 시작하고 백핸드도 여기서 시작하고 리시브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 싶은 기술은 결국 이것입니다. 탁구공을 제대로 칠 수 있는 몸의 출발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2. 포핸드 기본타. 두 번째는 탁구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 포핸드 기본타입니다. 탁구장에 처음 가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핸드부터 배우고 싶어요. 포핸드는 공을 앞으로 시원하게 보내는 느낌이 있고 자세도 멋있어 보입니다. 공이 라켓에 맞아서 쭉 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핸드를 세게 치는 기술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자 포핸드의 가장 큰 실수는 힘입니다. 공이 오면 갑자기 온몸이 출동합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표정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은 네트에 박히거나 천장으로 갑니다. 포핸드 기본타의 핵심은 세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라켓을 뒤로 너무 크게 빼지 말고 몸 앞에서 공을 만나야 합니다. 스윙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공을 때린다는 느낌보다
공이 라켓에 맞고 앞으로 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초보자에게 포핸드는 공격 기술이기 전에 기준 기술입니다. 포핸드가 안정되면 탁구가 편해집니다. 내가 공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포핸드는 세게 치는 기술이 아니라 공을 앞으로 보내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져야 나중에 드라이브도 되고 스매시도 되고 랠리도 됩니다. 3. 백핸드 쇼트와 블록. 세 번째는 백핸드 쇼트와 블록입니다. 초보자들이 탁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이 백 쪽으로 올 때입니다. 포핸드 쪽으로 오면 그래도 어떻게든 휘두릅니다. 그런데 백 쪽으로 오면 몸이 갑자기 정지합니다. 아, 이건 내 공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공을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백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초보자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백이 약해 보이면 계속 백으로 보냅니다. 그때마다 포핸드로 돌아서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늦고 발은 꼬이고 마음은 급해집니다. 결국 공보다 내가 먼저 흔들립니다. 백핸드 쇼트는 공격 기술이기 전에 버티는 기술입니다. 상대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랠리를 이어가고 다음 기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백핸드를 크게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백핸드는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라켓을 몸 앞에 두고 공이 오는 길을 막아주듯이 받아야 합니다. 특히 블록은 생활체육에서 정말 실용적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쳤을 때 나도 더 세게 치려고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때는 힘으로 맞서지 말고 라켓 각도로 받아야 합니다. 백핸드가 안정되면 탁구가 갑자기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백으로 오는 공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중급자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으로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핸드 쇼트와 블록은 화려하지 않지만 탁구장에서 오래 살아남게 해주는 생존 기술입니다. 4. 서브. 네 번째는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서브입니다. 탁구장에서 서브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서브 넣으면 상대가 못 받아요? 회전 많이 거는 법 알려주세요. 유튜브에서 본 이상한 서브 배우고 싶어요. 서브는 정말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탁구에서 유일하게 내가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주는 공이 아니라 내가 던지고 내가 치는 공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서브를 잘 넣으면 점수를 바로 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브는 속임수가 아니라 시작의 설계입니다. 생활체육 초보자는 처음부터 회전을 많이 넣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서브를 안정적으로 넣기. 둘째, 짧게 넣을지 길게 넣을지 구분하기. 셋째, 하회전, 무회전, 상회전의 차이를 이해하기입니다. 서브가 매번 네트에 걸리거나 길게 떠버리면 회전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서브는 일단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낮아야 합니다. 그 다음 상대가 편하게 공격하지 못해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서브 목표는 이것입니다. 멋진 서브보다 실수 없는 서브입니다. 서브 하나만 안정되어도 게임이 달라집니다. 서브를 넣을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브 후에 다음 공을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서브는 기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공으로 경기를 시작할지 정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5. 리시브. 다섯 번째는 탁구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 리시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탁구장에서 초보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서브입니다. 상대가 서브를 넣었는데 공이 이상하게 휘어옵니다. 분명히 앞으로 온 것 같은데 옆으로 갑니다. 분명히 짧은 것 같은데 길게 휙 튀어오릅니다. 분명히 아무 회전 없는 것 같은데 내 공은 천장으로 갑니다. 이때 초보자는 생각합니다.
탁구공 안에 모터가 달렸나? 리시브는 탁구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리시브를 못하면 랠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리시브의 첫 번째 목표는 공격이 아닙니다. 일단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상대가 바로 공격하지 못하게 넘겨야 합니다. 리시브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짧은 공은 짧게 받아보는 스톱, 하회전 공은 라켓을 열고 밀어주는 푸시, 긴 공은 안정적으로 걸거나 받아주는 기본 리시브입니다. 초보자는 상대 서브의 회전을 모두 맞히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공의 길이부터 보세요. 짧은가? 긴가? 높은가? 낮은가? 빠른가? 느린가? 그 다음에 회전을 조금씩 느끼면 됩니다. 리시브를 잘하는 사람은 탁구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첫 공격을 막고 내가 경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시브는 그냥 넘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리시브는 상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어이자 반격입니다. 6. 커트와 푸시. 여섯 번째는 커트와 푸시입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이 기술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초보자와 중급자 경기에서는 커트 공이 정말 많이 오갑니다. 공이 낮게 깔리고 회전이 걸리고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커트만 잘해도 게임이 되더라 라고요. 맞습니다. 커트와 푸시는 생활체육 탁구의 현실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커트를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공을 밑으로 찍거나 라켓으로 베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은 네트에 박히거나 붕 뜹니다. 푸시는 공을 자르는 기술이라기보다 하회전을 안정적으로 실어 보내는 기술입니다. 라켓 각도를 열고 공의 아래쪽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커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자 경기에서는 강하게 치는 사람보다 낮게 잘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이 낮게 들어가면 상대는 급해집니다. 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실수합니다. 커트와 푸시는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화려한 드라이브가 스포츠카라면 커트와 푸시는 오래가는 튼튼한 경차입니다. 연비 좋고 고장 안 나고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이런 기술이 오래갑니다. 상대를 화려하게 이기는 기술보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술, 커트와 푸시는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7. 드라이브. 일곱 번째는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기술 드라이브입니다. 탁구장에서 드라이브를 멋지게 거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공이 쭉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상대 코트에 꽂히고 보는 사람들은 와 합니다. 그 순간 초보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드라이브는 탁구에 꽂힙니다. 특히 현대 탁구에서 드라이브는 회전과 속도를 동시에 만드는 중요한 공격 기술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를 너무 빨리 배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 자세, 포핸드 기본타, 라켓 각도, 타이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배우면 공은 앞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갑니다. 초보자 드라이브의 핵심은 힘이 아닙니다. 회전입니다.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감아 올리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라켓이 공을 스치면서 전진 회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 할 때는 공이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라켓으로 상대의 회전을 이겨내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는 멋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느린 루프 드라이브부터 배우면 됩니다. 공을 세게 보내는 것보다 회전을 걸어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좋은 드라이브는 상대를 한 방에 끝내는 공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뒤로 밀고 다음 공을 쉽게 만드는 공입니다. 드라이브는 한방 기술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기술입니다. 8. 스매시와 찬스볼 처리. 8번째는 스매시와 찬스볼 처리입니다. 탁구장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상대가 공을 높게 띄웠습니다. 누가 봐도 찬스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이건 끝났다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치면 네트로 직행하거나 홈런 볼이거나 헛스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아, 너무 쉬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탁구에서는 오히려 쉬운 공이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공이 오면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조건 끝내야 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스윙은 커지고 눈은 빨라지고 공은 사라집니다. 스매시는 강하게 때리는 기술이지만 무작정 세게 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타점, 위치, 라켓면, 몸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찬스볼은 공이 높다고 다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준비되어 있을 때 때려야 합니다. 초보자는 찬스볼이 오면 먼저 발을 맞춰야 합니다. 공 밑으로 들어가고 몸 앞에서 공을 잡고 라켓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스매시의 핵심은 힘보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힘은 70%만 써도 됩니다. 정확히 맞으면 충분히 강합니다. 오히려 100% 힘을 쓰면 100%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스매시는 점수를 끝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심을 관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찬스볼 앞에서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고수로 갑니다. 9. 푸서크. 9번째는 푸더크입니다. 초보자들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탁구는 손으로 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거 손 문제가 아니구나. 발이 문제구나. 공이 조금만 옆으로 와도 자세가 무너집니다. 몸이 늦으니까 팔만 뻗습니다. 팔만 뻗으니까 공이 불안합니다. 공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결국 문제는 손이 아니라 발에서 시작됩니다. 푸더크는 빠르게 뛰어다니는 기술이 아닙니다. 공을 치기 좋은 위치로 몸을 옮기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처음부터 화려한 스텝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작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한 걸음,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한 걸음, 그리고 치고 난 뒤 다시 준비 위치로 돌아오기. 이 단순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탁구에서 발이 멈추면 스윙이 망가집니다. 발이 움직이면 공을 훨씬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푸더크는 체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타이밍, 준비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 내 발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이 이미 내 앞에 온 다음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광벽의 소소행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푸서크는 빠름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빠르게 뛰는 것보다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경기 운영과 멘탈. 마지막 10번째는 기술 같지 않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바로 경기 운영과 멘탈입니다. 탁구를 어느 정도 배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연습할 때는 잘 됩니다. 포핸드도 됩니다. 백핸드도 됩니다. 서브도 들어갑니다. 드라이브도 가끔 멋지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게임만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에서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공격할지, 언제 넘길지, 어디로 보낼지,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공에서 주로 실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초보자는 보통 공만 봅니다. 중급자는 상대를 봅니다. 고수는 흐름을 봅니다. 경기 운영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잘 치는 공을 만들고 상대가 불편한 공을 주는 것. 무조건 세게 치는 것이 운영이 아닙니다. 상대 100쪽이 약하면 100으로 보내고, 상대가 짧은 공을 싫어하면 짧게 주고, 상대가 빠른 공에 강하면
느린 공으로 리듬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운영입니다. 멘탈도 중요합니다. 탁구는 점수가 빨리 변합니다. 한두 점 실수했다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트 맞고 넘어간 공에 억울해하다가 다음 점수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도 빨리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다음 공 준비. 이 말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기 운영과 멘탈은 초보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마지막 문입니다.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 그 기술을 언제 어디에 왜 쓸지 알아야 합니다. 탁구는 공을 치는 운동이지만 결국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오늘은 대한민국 생활체육 탁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기술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기본 자세와 라켓 잡는 법입니다. 둘째, 포핸드 기본타. 셋째, 백핸드 쇼트와 블록. 넷째, 서브. 다섯째, 리시브. 여섯째, 커트와 푸시. 일곱째, 드라이브. 여덟째, 스매시와 찬스볼 처리. 아홉째, 푸더크. 열째, 경기 운영과 멘탈입니다. 여러분, 탁구 기술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자세가 좋아야 포핸드가 좋아지고 포핸드가 안정되어야 드라이브가 됩니다. 백핸드가 버텨줘야 게임이 편해지고 리시브가 좋아야 랠리가 시작됩니다. 푸더크가 받쳐줘야 좋은 타점에서 칠 수 있고 경기 운영이 있어야 기술이 점수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드라이브가 안 되지? 그 전에 기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나는 왜 게임만 하면 지지? 그 전에 리시브와 운영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찬스볼을 놓치지? 그 전에 발이 먼저 공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탁구는 한 번에 잘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씩 쌓으면 반드시 좋아지는 운동입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기술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탁구장에 가면 그 하나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은 백핸드만, 오늘은 서브만, 오늘은 리시브만, 오늘은 푸더크만,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느끼게 됩니다. 나 예전보다 공이 보이네. 백으로 와도 덜 무섭네. 게임이 조금씩 풀리네. 그 순간이 바로 탁구가 진짜 재미있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탁구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질탁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